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하는 태도와 가벼운 대우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며 때론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짧은 말 속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습관처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날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하게 만드는,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드는 세 가지 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들은 어렵지도 않고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주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요 라는 짧은 말은 내가 반드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무시하던 태도를 거두고 공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라는 말은 실수를 탓하지 않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은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에 이 말을 자주 담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시당하던 자리가 존중받는 자리로 바뀌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중년 직장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의 자리에서 늘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내도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거나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감이 무너졌고 출근길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말할 때 좋은 의견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배울 점이 있네요 라고 짧게 말하며 존중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고 몇 주가 지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본인의 의견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상사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저 한마디씩 덧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특히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을 담은 말을 한마디 더 얻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늘 아이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나면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 아이와 함께 집안일을 하면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짧은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춘기의 거친 말투 대신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빠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겁니다. 친구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습관이 가족의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존중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중합니다. 아이든 동료든 상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 무시하던 사람도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공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거울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는지 혹은 마음을 열게 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존중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놓을 겁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직원은 늘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상사조차도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원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발언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군요. 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무심코 흘려보내던 태도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사가 그에게 당신 의견은 어떤가요? 하고 먼저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이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존중을 주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 존중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준다 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무시와 존중을 가르는 결정적 경계선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쉽지 않았던 그는 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없고 숙제를 해오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을 보이면 잘했어, 네가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꼭 해주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수업 후에 자발적으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시당하던 교사가 존중받는 교사로 바뀐 겁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카리스마도 아니고 강력한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 그 작은 존중의 표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냉소나 무관심을 담은 말을 던지고 있는가? 사람은 거울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존중을 주면 상대도 존중을 돌려주고 내가 무시를 던지면 상대도 무시로 답합니다. 결국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대화란 상대방의 마음속을 살짝 열어보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던지는지가 상대의 마음을 닫게도 하고 열리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또한 입은 화를 부르고 말은 몸을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작은 말일지라도 그 말이 가져오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존중이 담긴 말은 작은 불씨처럼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잘했어요라는 단순한 말을 건넬 때 사실 우리는 상대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 말이 쌓이면 상대의 태도는 변하고 심지어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해집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칭찬이나 존중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긍정적 감정과 동기부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시와 비난의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뇌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자극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의 말을 습관처럼 자주 건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금세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진심을 담아 반복되면 상대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좋은 말은 꽃과 같아 향기를 남기고 나쁜 말은 독과 같아 상처를 남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과 격려의 말을 습관처럼 씁니다. 그 결과 그는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의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고 싶다면 습관처럼 써야 할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상대의 마음속에 존중과 신뢰를 쌓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고마워요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같지만 막상 사람들은 자주 표현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말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고마워요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노력이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습관은 무시하던 사람마저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둘째는 괜찮습니다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느낍니다. 실수에 대한 너그러움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결국 무시 대신 존경을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괜찮습니다는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는 당신 덕분이에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존재라는 사실에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는 말은 상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
그것만큼 강력한 신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습관처럼 써보세요.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무시하던 사람도 태도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상대의 가장 깊은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흉내내지 않는 겁니다. 진심 없이 던지는 말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상대가 더 무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작게라도 진심을 담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요. 작은 도움을 받을 때 괜찮습니다. 덕분에 편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쌓이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느새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나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고마움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관대해지며,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더 크게 느끼며 겸손해집니다. 즉, 이 말들은 상대를 바꾸는 도구이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큰 기술이나 요령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짧은 말, 그 한마디에 인격이 담기고 그 인격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세 가지 말을 연습해 보세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과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들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지켜주는 근본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마워요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뿌리인 상호인정의 힘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존재는 상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고마워요라는 짧은 한마디는 상대를 존중하며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인정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다는 용서와 관용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그 순간을 가볍게 만들고 상대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관계에서 용서가 없다면 결국 서로는 지쳐 멀어집니다. 하지만 관용이 반복되면 그 안에서 신뢰와 존중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세 번째, 당신 덕분이에요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을 모아 함께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즉,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말은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확인시켜줍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에 이 말은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말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방패이자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던 사람이 공손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내 말투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 인정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존중을 주면 상대도 존중을 돌려줍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존중을 베풀 때 상대의 태도는 더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은 굳이 싸우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서 지혜롭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속에는 인격이 담기고 그 인격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세 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은 차갑고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세 가지 말은 바로 이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던 사람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자리에서 연습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은 그들을 웃게 만들 것이고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이며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말은 그들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말들이 쌓이는 순간 가장 크게 변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관용의 태도는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며 덕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소리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올바른 말을 고르는 건 곧 올바른 삶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혜는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그 말에 담긴 태도와 진심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